네, 이번 살펴볼 종목은 HCT라는 종목입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 기업은 시험 인증 교정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이 제품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적합성 같은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인증기관에게 이 제품을 보내서 그것이 국가별로 규정하고 있는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제3기관이죠. 교정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정해주는 서비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A 기업이 B 기업한테 이 기업 좀 납품해봐,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봐 그랬어요. 그럼 뭔가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제품이 과연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 담당자가 일일이 다 테스트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급하는 회사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 테스트를 외부 산 기관에게 보내주는 거고, 그쪽에서 그 결과를 보내주면은 그제서야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다 평가가 돼가지고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애들이 현대전자 품질보증실이 분사해서 설립된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 200여 개국 인증 서비스를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인증 산업 규모를 좀 볼게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인하우스 쪽도 있는데 이쪽을 좀 보죠. 네, 연평균 10%씩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장이죠. 네,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8.9%. 네, 국내와 해외가 그래도 이런 인증 시장은 네,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정을 보겠습니다. 더 높네요. 네, 국내는 그동안 한 11%의 성장을 좀 보였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7%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2020년도의 모멘텀입니다. 자, 지금 5G에 관련된 좀 투자가 있고, 특히 5G 관련된 기지국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오고, 지금 뭐 3.6GHz 기지국이 나왔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28GHz에 관련된 기지국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기지국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휴대폰도 나오죠. 단말기. 5G 휴대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5G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5G 통신 그 효율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인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5G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2018년도 10월 달에 국내 최초로 5G 국가 지정 시험 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5G 기지국 장비 그리고 단말기에 대한 시험 인증 실적이 2018년도 4분기부터 일단 반영이 됐어요. 2020년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8GHz 대역이 또 나오죠. 이쪽에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지국도 테스트를 좀 하게 되겠죠. 또 하나, 지금까지는 국내 얘기를 했고 올해부터는 해외 쪽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되잖아요.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이쪽에서도 수요가 일어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 우리나라에 그 F-35 있잖아요. 이게 스텔스 전투기죠. 세계 최강. 그쵸? 이게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건데 F-35 항공 정비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021년도까지 로키드 마틴사 F-35 40대가 국내 반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공 정비 지원 서비스를 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200억 정도 안팎의 실적이 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HCT의 실적을 좀 보면은 어디서 실적 매출 비중이 높았냐 보면은 그쵸, 정보통신기기죠. 휴대폰, 스마트폰 중계기 기지국
결국 이제 5G에 대한 수혜를 지금 현재 실적에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5G 투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차량용 기기. 자,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좀 바뀌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다, 혹은 뭐 자율주행이고 뭐 움직이는 아이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용에는 각종 이제 전자 부품들이 앞으로는 엄청난 많이 탑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증 매출 비중이 7%에 불과하지만 이쪽 시장도 앞으로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 쪽, 그리고 ESS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 시장이 지금 본격화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미 지금 매출 증가율이 2019년도 51%나 증가를 했어요. 올해는 2차 전지가 좀 더 본격화되기 때문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잖아요. 2차 전지가 상용화 되는 게 811, 그쵸? NCM 811, N, 니켈, M, NCM이니까 C, 코발트, M, 망간. 이제 그게 함유량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동안 나온 게 이제 NCM 523, 523이 주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50%고 이제 코발트가 20%, 망간이 30%인데 이게 이제 811짜리가 나오고요. 또 NCA라는 게 있습니다. NCA. NCA 같은 경우는 끝에가 이제 여기는 이제 망간인데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그래서 NCA 버전의 이제 신제품도 나오고, 이런 지금 흐름이라서 새로운 배터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군용기기 아까 얘기했죠. 록히드 마틴사의 F-35 그 부분이 이제 본격화 될 것이고, 이미 지난해 86%가 증가했죠. 2019년도부터 들어왔다니까. 근데 2019년도 이게 1분기부터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요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2020년도부터는 전체 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감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HCT도 그래서, 즉 결론은 전방 산업들이 그동안 이제 실적을 뒷받침했던 전방 산업들이 앞으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품들이 출시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시험, 인증, 교정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HCT의 실적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18년도부터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에서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올해 1분기 때는 18%씩이나 증가를 했죠. 과거 전성기 때가 22%였는데 근데 그때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출액이 연평균 18%씩 올랐습니다. 아주 양호한 성장을 좀 보였네요.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확연한 게 좀 드러나죠. 분기 실적을 보니까 얘네들도 역시 전략 후강이네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참고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코로나고 HCT는 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소비재도 아니고 이 제품을,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자기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 쪽의 영향은 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2018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11%였는데 그 다음에 15%, 지금은 18%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2%가 증가를 했네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HCT 같은 경우도 이거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원재료 구입 비용이라는 게 없죠.
인건비죠. 인건비. 대부분의 비용들이.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인건비는 함께 오르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오르던 떨어지던 인건비는 대부분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구조. 그죠?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7%로 더 좋아졌죠. 당기순이익도 한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분기별 추정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지난해 4분기 때가 좀 안 좋았어요. 뭔가 비용을 한꺼번에 털어냈는데 그럼 올해 4분기가 약간 좀 부담이 덜 하겠네요. 지난해가 못했으니까 올해 4분기는 정상적인 실적만 나오고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죠. 더구나 얘들은 전략 후강이라고 하반기가 성수기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순이익이 좀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 없는 순이익 쪽에서 뭔가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분기만 놓고 비교를 할게요. 전년 대비 25%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EPS입니다. 과거부터 쭉 보면은 2017년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속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올해 1분기도 아까 1분기 올해 2020년도도 1분기 때 실적 성장한 거 요거 25%를 반영해 가지고 추정 실적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 봤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10,000원 정도 되고요. 잠깐 주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누리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니까요. 네, 12,000원 맞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ER의 중간값이 약 12 정도 요 정도면 중간값 정도는 될 것 같고 2020년도 EPS 상승에 따른 PER은 9.2배로 낮아지게 됩니다. 상승 요령은 약 30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서 지수 상황이 좋고 그러면은 15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쵸? PR 15배. 야, 이거 12배는 너무 짠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전방 산업들이 다 성장하는 부분이고 이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출해가 되면서 시험 인증, 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게 뻔한데 PR 아까 제가 12를 줬나요? 그건 너무 좀 짠 거 아니냐. 12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이 PR의 고점과 저점 시장에서 굉장히 이 회사를 실적 대비 짜게 줬을 때하고 높게 줬을 때 그 중간을 적정으로 잡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목표로 일단 1차 목표가는 요게 되겠죠. 13,3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되고 2차 목표가는 PR 15배까지 노려보겠다. 그러면 63%의 수익률 16,6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목표가가 아까 12배면은 13,300원 정도 한번 볼까요? 그래 볼까요? 한번 13,300원 13,300원 한번 그려놓고 나중에 실적도 나오면은 계속 2분기 때도 체크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PR 15배를 2차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는 거죠. 16,600원. 그러면 위를 뚫고 올라가나요?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일단 네, 이런 흐름이 나올지를 한번 좀 기대해 보죠. 2020년도 1분기에 이미 주가 상승이 요 정도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향후의 실적 전망치가 좀 낙관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5G부터 시작해가지고 로키드 마틴사 뭐 이런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에 이제 시험 인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이 여기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2019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 2020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직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곧 이어서 나오겠죠. 이번에 주가가 이때 좀 올라간 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니까 한 7% 정도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딱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관심 종목에 올려 놓으시고 지금부터 사도 좋고요. 혹은 지금은 소량으로 샀다가 최근에 좀 지수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긍정적인 뉴스는 나올 건 거의 다 나왔고 이러면은 좀 지수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잖아요. 이럴 때는 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길 기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가 매수로 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재무안정성을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순차입금 비율을 봐야 되겠죠. 최근에 순차입금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왜냐면 현금 기업들이 현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차입금이라도 많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되죠. 네, 자본 총계의 6% 7%밖에 안 됩니다. 아주 부담이 없고요. 부채비율도 80%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죠. 네, 유동비율이 있고 재무안정성 네,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 HCT였습니다.